강원도 양구의 한 학교에서 한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왜 너까지 괜찮아진 걸로 보느냐,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메시지가 학교폭력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라고 스스로 좀 좌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냥 학폭이 통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빠르다.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사회의 책임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당사자들의 시각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오늘도 바람 잘 날 없는 기자사랑방 강원 기자회견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합뉴스 강원주재본부 코난 기자, 박영석 코난 기자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별리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좀 시작하기 앞서서 좀 최근에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나 이슈 같은 거 있으실까요? 지난주에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전 양구군수에 대한 재판이 처음 열렸죠.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뭐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사실 이렇게 좀 이목을 끄는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날은 이제 춘천법원에서 법조 출입 기자들 다 만납니다. 주차장이 만차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며칠 전에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이제 법원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박영석 기자님이 차에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여서 급히 전화를 했죠. 기자님, 저 그 자리에 차 좀 들 테니까 빨리 차 좀 빼달라고. 기자님도 쏙 빼주셔가지고 딱 넣고 바로 갔더니 안 늦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목이 끄는 사건에서는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죠. 네.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 정확히 기억하는데 2시 53분인데 3시 재판에 있다고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연락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차에서 뭐 좀 기사 좀 쓰다가 냉큼 이제 빼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이제 그날 이제 재판이 많아가지고 했었는데 저도 좀 기억이 남네요. 또 변호사님이 속속들이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 이 빅저가 있는.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학교에서 한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좀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6월 27일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한 7시가 조금 덜 된 시각이었는데, 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전교생이 모두 기숙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인데, 이 일요일이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출퇴했던 학생들이 돌아와 있을,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 저녁 시간에 이제 한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였고요. 단순히 사고인 줄 알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물론 사연이 없는 죽음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순 이런 사고였겠거니 하고 다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족들을 통해서 만난 이 사건 이면의 그 유족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짐을 정리하던 중에 이렇게 쪽지를 살펴보니까 우리 아들이 좀 상당히 좀 따돌림으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면서 실제로 지금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A군이 남긴 쪽지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제일 처음 발견된 쪽지에는 왜 너까지 괜찮아진 걸로 보느냐, 나 정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적도 있고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요. 두 번째 쪽지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좀 자아냈었습니다. A군의 부모가 국민청원 글도 올렸잖아요. 부모는 뭐 명백한 이게 사이버 폭력이고 집단 따돌림이고, 근데 이거를 학교가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뭐 전혀 학교 폭력과 관계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상황일까요? 그 주장이 대립되는 점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그 이전에도 한 번 시도했던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주변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 중에 누가 그런 시도를 했었다더라라는 게 이미 만연해 있는데도 학교 측에서 저는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는 우리는 전혀 몰랐다. 만약에 119라도 출동했었다면 우리가 알았을 텐데 전혀 몰랐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아이가 이제 하루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담임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하면서 네. 이런 교우 관계로 인해서 조금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또 부모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을 그 인별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학생이 사용하던 인별그램 네, 계정을 맞아요. 부모가 이제 억울함을 네. 호소하는 공개적인 장소로 사용하고 계셔서 이제 네.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강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알게 됐고, 국민청원도 지금 10만 네. 가까이 또 청원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A군의 사망이 과연 학교 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뭐 경찰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가 뭐 상담을 신청하거나 정식적으로 학폭을 신고해서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과연 네. 이게 뭐 학폭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인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족의 감정도 너무나 지금 네. 슬픈 상황이고, 그 내용 그 어머니가 그 학생의 인별그램에 이제 매일매일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뭐 아들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쪽지의 내용도 너무 막 와닿고 얼마나 힘들면 도와달라는 그런 쪽지를 썼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좀 마음을 울리기는 하지만 네.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을 아끼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올해 초쯤에 뭐 모바일을 리서치해서 오픈 서베이를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서 약간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이제 중고생 600명, 300명, 300명에서 600명, 그다음에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학교 폭력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폭력성을 부추기는 미디어나 게임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첫 번째를 꼽으셨어요. 근데 반면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계속된다. 이렇게 내가 나쁜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 사회가 오히려 그걸 계속 부추기고 있다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는 거에 대한 답변에는 부모님들은 그 학교나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폭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의 답변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출석 조치를 제한해야 된다.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이 당사자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학부모나 교육 당국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의 시각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이 사건 취재하면서 정말 실제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제보를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기사를 읽은 독자죠. 그 학생들한테도 학생이었던 친구들한테도 이제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딱 이런 시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제기를 해도 네. 뭔가 좀 무력감을 학습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차피 일 크게 만들어봤자 너만 손해야 라든가 야 그냥 넘어가자 라든가 이런 어른들의 행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은 또 그걸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학생들이 원하는 건 진짜 가해자에 대한 좀 처벌,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원할 수밖에 없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는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처벌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싸고 돌거나 오히려 피해 학생의 행동을 마치 기이한 원인이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책임을 돌리거나 이런 좀 어른들의 행태가 아이들은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있다면 피해 학생은 물론 보호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좀 한 공간에 있게 되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 학생도 일단은 법적 절차를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술할 기회도 주고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평균은 30일 정도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떤 조치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법상. 근데 이제 또 그 이후 학교장 처분이 있은 다음에 또 거기에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 제기해서 또 다툴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하게 되면은 학교장 처분에 대해서 집행이 정지되니까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피해 학생이나 그걸 지켜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라고 스스로 좀 좌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예방과 즉시 분리 시행법 설명해 주신 게 그 내용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보완을 하고자 해서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인지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라고 여겨진 학생을 좀 즉시 분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긴급 보호 조치, 예를 들어 뭐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 상담, 뭐 조언이라든지 치료, 또 심한 경우는 심리적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같은 반에 있으면 학급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죠. 그래서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정 주요 부분은 학교장의 권한을 좀 더 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즉시 분리될 수 있는 조치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있어요. 이게 취지 자체는 엄청 좋은데 오히려 근데 학교랑 학생, 뭐 교사들은 좀 반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실 네. 이 모든 원인에 있어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너는 100% 피해 학생이고 너는 100% 가해 학생 이게 초반에는 구별되지 않아요. 조사를 하다 보면은 또 모르는 사정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해 학생이라고 지목된 아이도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즉시 분리가 이루어지고 가해 학생 학급 교체되고 이제 분리가 돼버리면 얘는 이 가해 학생은 완전히 낙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이 제대로 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낙인을 시켜버리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피해를 받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또 구제받기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가해 학생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반면에 있어요. 이게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세부 지침이 갑자기 이제 학교로 현장에 내려와가지고 안 그래도 뭐 코로나19 방역이라던가 전면 등교를 준비해야 되는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법안 개정된 것까지 세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학교 현장에 좀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어떤 뭐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즉각 분리를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그 또래 상담사라고 하죠. 네.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같이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육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중2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예민하고 한참 뭐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이들이 터놓을 수 있는 뭔가 물꼬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떤 제도적인 정비보다도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 누군가 한 명만 그래 너도 힘든 거 내가 알아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것처럼 그런 정책들 어떤 뭐 제도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뭔가 터놓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마련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교 폭력 뭐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뭐 예방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민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씀하신 것, 부도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직접 학교에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아이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탁상공론으로 어른들이 학교폭력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자 네. 해서 탁자에 앉아서 탁상공론을 벌이는 게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아이들의 니즈를 반영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뭔 거 같니?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니? 이런 걸 마련해주면 훨씬 더 좋겠니?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요즘 아이들 생각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좀 정말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와서 혼란을 주고 그 사이에 또 아이들은 계속 또 사고를 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한다고 하면 그냥 대강당의 학생들 다 모아놓고 영상 자료 틀어주면서 이거는 나쁜 경우다 그냥 이 정도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본다고 해서 학교 폭력 하지 말아야지 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의무감으로 그냥 그런 교육을 그냥 해놓고 이런 거 네. 했으니까 뭐 그건 생색내교용인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하고 지금 어른들하고 그 생각이 간극이 너무 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어른들만 얘기해가지고 좁힐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학교폭력 네. 문제. 이게 저희가 사실 학교폭력 문제를 언론에서 사실 자주 다루는 이슈는 아니에요.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배구 선수도 있고 아이돌이 또 있고 네. 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니까 쓰지만 일상에서 굉장히 많지만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 뭐 은폐하려고 하거나 뭐 시시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폭력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뭐 있으면은 뭐 은폐하고 싶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으니까 그렇게 돌리는 거겠죠. 그리고 네.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 사회의 책임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렇게 좀 무책임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인식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피해자 측면에서 아이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저도 동감하는 게 사실 이 사건이 그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이슈화 시키고 공론화 시키면서 이 아이의 사정을 사회에서 들여다보게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스트레스, 뭐 흔히 있는 뭐 스트레스다 뭐 이렇게 축소하고 은폐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데 부모가 이제 나서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부모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사회가 해줘야 되고 학교에서 원인을 조사를 해줘야 되고 그 부모가 하기 전에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축소시키고 좀 조용히 이번도 조용히 지나가겠지 하다 보니까 부모가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은 분명히 학교나 사회가 했어야 될 역할이었던 거죠. 보통은 이런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학폭위가 열리잖아요. 근데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냥 학폭이 통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빠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그런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말씀드린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점점 나이대도 그 가해 학생들의 나이 연령대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네.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피해 학생의 중심으로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아이의 어떤 그런 걸 보호해 줄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한면에서는 그 가해자라고 지목당하고 있는 아이들도 역시 아이들이거든요. 실수를 할 수 있고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교육이든 부모이든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들이 이루어져야 이 아이들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는 이 사람이 얘가 싫어, 얘가 그냥 미워, 아니면 얘가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해서 싫어, 이런 것들이 폭력으로 가고 더 나쁜 행동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부모들이 모두 쉬쉬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냥 이 아이는 잘하는 아이야 라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더 누적되면서 문제가 더 크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뭐 부모를 가정이라든가 학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건도 좀 어떻게 수사나 조사가 좀 진행되는지도 네. 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